내가 왜 변강쇠라고 불리는지 오늘 밤 알게 될 거예요. 그날 밤 어두운 펜션 방 안에서 옆집에 사는 60대 남자가 제 손목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전 애써 그를 밀어내며 소리쳤어요. 안 돼요. 당신은 가정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러다 들키면 나 평생 욕먹고 사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는 더 바짝 다가오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미 끝난 가정이에요. 지금 내 곁에는 당신밖에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지막 저항마저 무너져 내렸고 우린 서로 하나가 되어 금지된 불길처럼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정력이 그렇게 좋다고 동네에서 병강세로 소문난 옆집 남자와 평생 단 한 번도 남편과의 잠자리에 만족한 적 없었던 외로운 여자. 여행지에서 우리의 만남은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파멸의 시작이었을까요? 상상도 못할 충격과 피할 수 없는 막장의 한복판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58살 김은경입니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있어요. 잠자리에서 단 한 번도 1분을 넘긴 적이 없는 속궁합이 안 맞는 남편과 이혼한 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처음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적막할 줄 몰랐는데 지금은 그냥 익숙해졌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간단하게 토스트 한 조각으로 아침을 때웁니다. 문화센터 강의실에 들어가 수강생들을 마주하면 그나마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요. 하지만 오후 6시 강의실 불을 끄고 나오는 순간부터가 문제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부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하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고요함이 저를 덮쳐요. 텔레비전을 켜도 음악을 틀어도 그 적막함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가끔 아들 성훈이가 전화를 하지만 며느리 눈치도 보이고 결혼 후로는 왕래가 뜸해졌어요. 젊은 부부한테 시어머니는 부담스러운 존재니까 이해하지만 그래도 가끔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네요. 저녁은 대충 라면으로 때우거나 냉동 만두를 삶아 먹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에 정성을 들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식사 후엔 드라마를 보다가 10시쯤 잠자리에 들어요. 그런데 잠이 잘 안 와요.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하죠. 한 번뿐인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건가? 특히 밤이 되면 더 외로워집니다. 옆집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이에요. 밤마다 참,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부부가 관계하는 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나와요. 여보, 나 죽을 것 같아. 하는 여자 목소리가 밤새도록 벽을 통해 들려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는데 나중엔 부러워지더군요.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 옆집 남자는 병강세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마트에서도 엘리베이터에서도 온통 옆집 남자 얘기뿐이에요. 저 나이에 저런 엄청난 정력이라니. 부인이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부끄러우면서도 묘한 호기심이 생깁니다. 결혼 생활 20년 동안 그렇게 죽여주는 환상적인 잠자리를 전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전 남편은 혼자 낑낑대다가 1분도 안 돼서 끝났으니까요. 제가 여자로서 느끼는 갈망이나 욕구는 늘 혼자 삭혀야 했죠. 그래서인지 옆집 남자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렇게 정력 좋고 속궁합 잘 맞는 남자와 살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금지된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가요.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남자를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나누는데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탄력 넘치는 굵고 단단한 허벅지를 본 순간 저 말처럼 두꺼운 허벅지가 정력의 상징인가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지나갔어요. 집까지 올라가는 동안 숨이 막힐 뻔했죠.
그날 밤 고등학교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은경아, 너 요즘 목소리가 왜 그래? 너무 생기가 없는데 괜찮은 거야? 그냥 무료해서 그래. 그럼 여행이라도 다녀오지 그래. 혼자라도 바람 쐬고 와. 그렇게 집에만 처박혀 있으면 더 우울해져. 친구 말이 맞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살면 정말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았어요. 마침 문화센터도 겨울이라 수업이 없었고 돈도 좀 모아두긴 했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라도 여행을 가보자고 말이에요. 여행지를 어디로 할까 고민하다가 너무 멀지도 않고 혼자 가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강원도 춘천으로 정했어요. 드디어 출발하는 날 아침, 오랜만에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보니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에 맞춰 콧노래도 흥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춘천에 거의 다 와서 깜빡 실수를 했어요. 내비게이션을 보다가 앞차와의 거리를 제대로 못 재고 그만 살짝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슴이 철렁했어요. 급하게 차에서 내렸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상대방 차에서 내린 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동네에서 정력 넘치는 병강세로 소문난 바로 그 옆집 남자였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서울에서 춘천까지 와서 마주치다니 말이에요. 혹시 저희 옆집 사는 분 아니세요? 그분이 먼저 알아보시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이런 우연이 다 있네요. 그나저나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많이 놀라셨을 텐데.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분이 저를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차 상태를 살펴보니 범퍼에 작은 스크래치만 있을 뿐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보험 처리해 드릴게요. 하고 말했더니 그분이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야 뭐. 그런데 춘천에 여행 오신 거예요? 네, 혼자 여행 왔어요. 저도 혼자 나온 김에 바람 쐬러 왔어요. 아, 펜션 입실 시간이 늦어져서 얼른 가봐야겠네요. 이 정도는 괜찮으니까 안전운전 하시고요. 그렇게 급하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는데 왠지 모르게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을 다시 켜고 펜션을 찾아갔어요. 무지개 펜션이라는 예쁜 간판이 보이더군요. 그런데 주차장에 차를 세우려는데 아까 본 그 차가 눈에 들어왔어요.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도 왠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예약한 방 앞에 도착해서 열쇠로 문을 여는데 바로 그때 옆방 문이 딸깍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고개를 돌리니 정말 그분이었습니다. 아까 사고로 만난 옆집 남자 말이에요. 둘 다 한동안 말을 못하고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머, 정말 우연이네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분도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웃으시더라고요. 이것도 인연인가 보네요. 사고로 만나더니 이제는 펜션 옆방에 참 신기해요. 서울에서는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만 하고 지냈는데 춘천에서 이렇게 만나네요. 정말 그랬어요. 서로 옆집에 살면서도 제대로 대화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녁 때가 되니까 그분이 노크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저녁 같이 하실래요? 혼자 먹기가 심심해서요. 좋아요. 사실 저도 혼자 먹을 생각에 좀 우울했거든요. 그럼 제가 라면이라도 끓여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바베큐 준비해 왔어요. 밖에서 같이 구워 먹어요. 펜션 앞마당에 바비큐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고기랑 야채를 다 준비해 오셨어요. 저는 편의점에서 와인 한 병을 사왔죠. 숯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우니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와인도 한 잔씩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술이 들어가니까 점점 말이 편해지더군요.
그런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계속 옆집 분이라고 부르는 게 어색해서요. 아, 박민수라고 해요. 부인께서는요? 김은경이에요. 드디어 제대로 된 인사를 나누네요. 그러게요. 근데 은경 씨는 평소에 혼자 여행 자주 다니세요? 아니에요. 사실 이번이 처음이에요. 혼자 나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혼자 여행이 익숙하지 않아서요. 와인이 더해지니까 대화가 점점 깊어졌어요. 서로의 일상 얘기, 취미 얘기도 하고요. 술 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저도 모르게 용기가 났어요. 민수 씨, 혹시 아세요? 동네에서 정력 좋기로 소문나신 거요. 말하고 나서 제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민수 씨가 깜짝 놀라면서 귀까지 빨개지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소문이? 당황하시는 모습이 오히려 귀여웠어요. 매일 밤부터 새벽까지 여보, 나 죽을 것 같아 하는 소리가 온 동네에 쩌렁쩌렁 울려서 다들 알아요. 민수 씨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웃었어요. 별 소문이 다 도네요. 뭐 사실이라 부정은 못하겠지만요. 와인 때문인지 아니면 오랜만에 만난 이해해줄 것 같은 사람 때문이었는지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있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전 너무 부러워요. 저는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그런 경험을 못했거든요. 이혼한 남편은 그쪽으론 영 소질이 없었어요. 저런, 그것 참 안 됐네요. 사실은 요즘 저도 마찬가지예요. 와인을 한 잔 더 따르면서 민수 씨 표정이 조금 무거워졌어요. 이런 말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지금 아내와 이혼 조정 중이에요. 갑자기 진지해진 분위기에 저도 숨을 멈췄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속궁합만 좋았지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해서 오래전부터 관계가 소원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요. 그렇게 부부 사이가 멀어지다 보니 잠자리 한 지도 오래됐어요. 바로 그때 민수 씨가 고기를 집으려다가 그만 붉은 바베큐 소스가 하얀 셔츠에 툭 떨어졌어요. 어머 어떡해. 이런 건 바로 씻어야 지워져요. 제 방에 세제랑 물티슈 있어요. 술이 좀 올라서 그랬을까요? 자연스럽게 민수 씨 손목을 잡고 제 방으로 이끌었어요. 방 안에 들어가니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둘만 있으니까 갑자기 조용해지고 심장 소리까지 들릴 것 같더라고요. 민수 씨 소매를 걷고 얼룩진 부분을 문지르기 시작했어요. 우리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민수 씨 숨소리가 느껴졌고 제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은경 씨, 민수 씨가 작게 제 이름을 부르면서 조심스럽게 제 손등을 감쌌어요. 따뜻하고 거친 손이었죠.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작게 중얼거렸지만 민수 씨의 간절한 눈빛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 지금 은경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신가요? 민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58년을 살면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향한 간절함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오랫동안 메말라 있던 몸과 마음이 마치 화산이 분출하듯 한순간에 깨어나는 느낌이었죠. 민수 씨의 넓은 가슴팍에 안겨 있으니 모든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새벽에 눈을 뜨니 옆에서 민수 씨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58살에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다니. 그것도 아직 법적으론 유부남인 65세 옆집 남자와 말이에요. 가슴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민수 씨가 눈을 뜨더니 저를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오랜만에 깊이 잤어요. 혹시 후회하세요? 아니에요. 전혀 후회 안 해요.
그런데요? 조금 무섭긴 해요. 이런 감정이 낯설어서요. 민수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랜만에 이런 기분을 느껴봐요. 살아있다는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민수 씨, 정말 이혼이 확실한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조정 막바지라 다음 주면 모든 게 정리될 거예요. 이혼이 정리되면 은경 씨랑 정식으로 사귀고 싶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니 가슴이 뛰었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때까진 주변 시선이 걱정될 것 같아요. 우리끼리 조심스럽게 만나면 되죠. 이혼이 끝날 때까지만요. 민수 씨의 다정한 말에 안심이 됐어요.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우린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그럼 연락드릴게요. 하고 인사를 나눴는데 너무나도 설렜어요. 얼굴에도 생기가 돌고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이 다시 생기는 것 같았죠. 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내 마음을 믿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저는 계속 은경 씨 생각이 나서 미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꿈만 같아요. 그렇게 우리만의 은밀한 연락이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이웃으로, 밤에는 서로를 그리워하는 연인처럼요.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할 때도 민수 씨 생각이 났어요. 수강생 할머니들이 선생님, 요즘 표정이 좋아지셨네요.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랬나 봐요. 거울을 봐도 예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사랑에 빠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제 모습이 보였거든요. 민수 씨와는 주로 카페에서 일주일에 2~3번 정도 만났습니다. 서로 다른 시간에 들어가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마치 학생 때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우린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때론 분리수거를 하면서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죠. 겉으로는 그냥 이웃 사이처럼 보였지만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아들 성훈이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결혼 후로는 거의 연락도 안 하던 아이가 웬일인지 싶었죠. 성훈아, 갑자기 무슨 일이야?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요. 근데 엄마 얼굴이 좀 달라졌네요? 뭔가 밝아 보여요. 그 말에 혹시 들킬까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냥 요즘 운동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니까 그런가 봐. 혹시 엄마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요? 성훈이가 갑자기 돌직구를 날렸어요. 왜 그런 소리를 해?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엄마도 혼자 계시지 말고 좋은 분 만나세요. 성훈이가 돌아가고 언제쯤 말해야 할까 하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죠. 민수 씨 이혼이 완전하게 정리된 후에 말하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 씨와 멀리 외딴 동네로 나가서 몰래 데이트를 하게 됐어요. 인적이 드문 길을 걸으면서 손도 잡고 어깨를 기대기도 했죠. 오늘은 좀 늦게 가셔도 괜찮을까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린 근처 모텔로 들어갔어요. 서로를 향한 그리움이 잔뜩 쌓여 있었기 때문에 춘천에서 함께했던 그때보다도 더 뜨겁고 간절했죠. 그런데 모텔을 나온 순간이었어요.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 아들 성훈이었어요. 아니 설마, 엄마. 성훈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
그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성훈이의 눈빛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저와 민수 씨를 번갈아 보고 있었거든요. 제 입술이 바짝 타들어갔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성훈아.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는데 성훈이가 손을 저으며 뒤로 물러서더라고요. 엄마, 설마 지금 모텔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에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은경 씨 아드님이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민수 씨가 앞으로 나섰지만 성훈이는 쳐다보지도 않고 저에게만 말했어요. 엄마, 집에 가서 얘기해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빠른 걸음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은경 씨, 괜찮으세요? 민수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설마 아들한테 이런 식으로 들킬 줄은 몰랐으니까요. 집에 들어가니 성훈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이었죠. 엄마 앉으세요. 성훈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방금 전 상황을 말이에요. 성훈아, 엄마 얘기 좀 들어볼래?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성훈이는 단호했어요. 아니요. 변명은 듣고 싶지 않으니까 사실만 말해주세요. 지금 유부남인 옆집 아저씨랑 그런 관계인 거 맞죠? 유부남이라는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법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성훈아, 그분은 지금 이혼 조정 중이야. 곧 정리될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훈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는 58살이에요. 아들이 있는 사람이고 동네 사람들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텔에서 나오는 걸 아들이 봐야 해요? 성훈이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엄마가 외로우신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요? 유부남과 이런 관계를 갖다니 창피해서 어떻게 동네를 다녀요? 성훈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성훈아, 엄마도 사람이야. 사랑할 권리가 있다고. 사랑이요? 이게 사랑이에요? 남의 남편 빼앗는 게 사랑이에요? 그 말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성훈아, 듣자 하니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심해요? 제가 심한 게 아니라 엄마가 하고 있는 행동이 심한 거죠.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민수 씨가 서 계시더라고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설명해야 할 것 같아서 왔어요. 아니요, 들어오지 마세요. 이건 우리 집 문제니까 우리끼리 해결할게요. 성훈이가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어요. 민수 씨의 당황한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지만 성훈이는 꿈쩍도 안 했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저 아저씨랑 계속 만날 거예요? 성훈이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성훈아, 엄마 마음을 이해해 줄 수는 없을까? 엄마는 엄마 체면도 지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뭘 이해해야 돼요? 성훈이가 짐을 챙기더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엄마,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엄마한테 연락 안 할게요. 혼자 남은 텅 빈 거실에서 저는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하루아침에 아들을 잃어버린 기분이었죠. 민수 씨에게서 계속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누구와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화센터 강의도 몸이 안 좋다고 하고 며칠 동안 쉬었어요. 민수 씨가 몇 번 찾아왔지만 만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성훈이가 결국 다른 가족들에게도 말한 거예요. 어느 날 저녁 현관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은경아, 문 열어. 제 언니 목소리였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언니뿐만 아니라 형부 그리고 친척 몇 분까지 와 계시더라고요.
모두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성훈이한테 들었어. 유부남과 그런 관계라며?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58살 먹은 여자가 모텔이나 들락거린다니. 형부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나이가 몇인데 이런 추태를 부리는 거야? 동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 우리 체면은 어디에다 둬?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할 말도 없었고 그냥 눈물만 흘러내렸어요. 울기만 하면 뭐가 해결되냐? 언니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당장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 언니, 저도 사람이에요. 사랑할 권리가 있다고요. 뭐? 사랑? 얘 좀 봐. 아주 그냥 멜로드라마 혼자 찍고 앉았네. 언니가 비웃듯 말했어요. 남의 남편 빼앗는 게 사랑이야? 58살에 무슨 사랑이야? 친척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정신 차려.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겠어? 언니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이 상황을 보시면 얼마나 실망하실까요? 제발 정신 차리고 그 사람과 헤어져. 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니면 우리도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어. 친척들도 모두 같은 표정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등을 돌리는 느낌이었죠. 가족마저 저를 버리겠다고 하니 정말 막막했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모두 깜짝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민수 씨가 당당하게 들어오시더라고요. 실례합니다. 제가 박민수라고 합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는 모습이 의외였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야? 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은경 씨는 잘못이 없습니다. 민수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먼저 다가갔고 저희 결혼은 이미 오래전에 파탄났습니다. 이혼은 확정 절차만 남았어요. 말은 좋지. 아직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잖아. 형부가 따져 묻자 민수 씨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 조정서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최종 확정됩니다. 변호사 연락처도 여기 있고 믿지 못하시겠다면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친척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라고요. 생각보다 민수 씨가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도 동네에서 무슨 소리를 듣는지 알아? 언니가 계속 다그쳤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은 시간을 평생 은경 씨와 함께 살겠습니다. 민수 씨 목소리에 강한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그때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제 마음에 솔직하고 싶어요. 은경아, 정신 차려. 언니가 흥분해서 소리쳤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늦은 나이에 이런 마음, 처음엔 부끄럽다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제 감정에 솔직해지고 싶어요. 이게 진짜, 너 미쳤어? 58살에 무슨? 언니, 나이가 중요해요? 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언니에게 맞받아쳤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사랑하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요. 민수 씨가 제 옆에 서시더라고요. 은경 씨 말이 맞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친척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다 늙어 빠진 58살이랑 65살이 무슨 사랑 타령이야?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민수 씨가 반박하자 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좋아, 니들끼리 그럼 끝까지 해봐. 하지만 우리는 이제 모르겠어. 언니,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가 뭘 더 말하겠어? 친척들도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은경아, 후회하지 마. 네가 선택한 거니까
네가 책임져. 현관문이 닫히고 나니 그제서야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 씨가 제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이제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가족들이 다 등을 돌렸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주실 거예요. 중요한 건 은경 씨가 행복한 거잖아요. 그날 밤 아들 성훈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정말 그 선택이 맞는 거예요? 성훈아, 엄마도 사람이고 사랑받고 싶은 여자일 뿐이야. 당장은 어렵더라도 엄마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아마 성훈이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테니까요.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58년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 가는 대로 선택한 일이었거든요. 민수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내일부터는 당당하게 살아가요. 더 이상 숨어 있지 말고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제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딸이기 전에 김은경이라는 한 사람으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성훈이가 갑자기 찾아왔는데 표정이 더욱 굳어져 있었어요. 엄마, 정말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그 사람과 계속 만날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계속 만날 거야. 성훈이가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저는 앞으로 엄마와 인연을 끊겠어요. 연을 끊겠다는 말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성훈아, 엄마도 누구의 엄마이기 전에 김은경이라는 한 사람이야. 나도 사랑하고 행복할 권리가 있어. 행복이요? 성훈이가 비웃듯 말했어요. 이게 행복이에요? 온 동네가 손가락질하는데? 그래도 나는 행복해. 민수 씨와 함께 있을 때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거든. 성훈이가 고개를 저으며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엄마가 그런 선택을 하신다면 저도 어쩔 수 없네요. 전 이제 엄마와 연락하지 않을 거예요. 엄마도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쾅 하는 문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들까지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정말 이래도 괜찮은 걸까? 그때 민수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저녁에 산책할까요? 날씨가 좋네요. 좋아요. 강변에서 만나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노을이 지고 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젠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기로 했잖아. 누가 뭐래도 당당하게 살아갈 거야. 그날 저녁 민수 씨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강변을 걸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지만 민수 씨가 제 손을 잡아주니 저절로 힘이 났습니다. 아드님은 어떻게 됐어요? 인연을 끊겠다네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줄 거예요. 우린 벤치에 앉아서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은경 씨, 후회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이제야 제대로 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맞아요.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민수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지만 내 마음은 따뜻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58년 동안 누군가의 딸, 아내, 엄마로만 살았는데 이제야 김은경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부끄러움이 아닌 용기가 제 남은 인생을 활짝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이 나이에 찾은 사랑인데 더 소중한 거 아니에요? 민수 씨가 제 손을 꽉 잡아줬어요. 집까지 바래다 준 민수 씨와 헤어지면서
우리 내일도 만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만나는 거니까요. 창밖을 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 사랑을 선택했어요. 58살의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했지만 진짜 사랑 말이에요. 세상이 등을 돌려도 가족이 떠나도 저에게는 아직 사랑이 남아 있었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내일도 민수 씨와 함께할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어요. 58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몇 살이든 간에 사랑에는 늦은 나이가 없으니까요. 여러분의 심장이 아직 뛰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처럼 58살에도 이런 뜨거운 사랑을 다시 만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언젠가 가슴 두근거리는 진짜 사랑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